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중요한 또 포터의 연구가 전략 집단, 즉 이제 스트래티지 그룹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전략 집단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게 1972년 그 헌트라는 학자가 미국의 가전 산업의 경쟁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조직론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그 성과, 즉 퍼포먼스라는 것은 산업의 SCP 모델, 즉 산업의 스트럭처가 컨덕트, 즉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를 제약하고 그 행위의 선택에 의해서, 즉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기업의 퍼포먼스가 결정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SCP 모델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항상 이제 직면하는 어떤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 내에서 기업 간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산업조직론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이니까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산업조직론적인 어떤 그 경제학적 발상에 이제 헌트가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가전 산업을 경쟁을 두고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산업 내에 그전에는 모든 산업이 한 기본적인 특정 산업의 내부는 다 동일하다 이런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략적 유사성을 가진 동질한 그룹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즉 전략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들을 헌트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하나의 학설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놀랍게도 근데 헌트의 어떤 논문들을 읽어보고 그러면 특히 이제 헌트가 초기에 이 연구를 했던 게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전략 그룹, 전략 집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지금 이론적으로 나중에 포터가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더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박사 논문에서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박사 논문 수준에서 특히 이제 한국의 거의 뭐 미국의 뭐 지적인 식민지 수준입니다만 경영이라는 자체가 뭐 이런 어떤 한국의 상황에서는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박사 논문 가지고 이런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한국은 뭐 그런 걸 장려하지도 않고 오직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학생들을 과정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어떤 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헌트는 대단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풀라인, 즉 세 가지로 헌트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발견이 됐는데요. 즉 풀라인, 전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그룹, PB, 프라이빗 브랜드죠. PB 제품 이럴 때 PB입니다. 그래서 그 PB 브랜드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자군, 세 번째 전국적인 어떤 소매점 보유의 기업군으로 분류하는 이 세 가지의 전략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논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해보면, 즉 풀라인 생산자군하고 PB 브랜드 생산자군과 소매점, 즉 리테일 샵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집단, 이 세 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물론 기업 집단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우리식으로 하는 뭐 재벌 집단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동일한 기업의 그냥 카테고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면 첫 번째 풀라인, 두 번째 PB, 세 번째가 소매점 보유, 리테일 샵 보유 이렇게 이제 쪼개면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의 형태를 보이고 경쟁의 형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전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전에, 즉 헌트 이전에는 모든 어떤 내부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략적 형태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게 가능하더라 하는 것들을 헌트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략 집단이라는 괴단이 스트래티직 그룹이라는 괴단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런 전략 집단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면 어떤 헌트가 공헌했냐면 전략 집단 간의 진입 장벽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포터의 파이프로시스라든지 그 이전의 산업, 특히 이제 그 이전에 훨씬 거슬러 가서 1971년 헌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산업 내의 기업은 동질적이다. 그래서 산업을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런데 산업 내에 일단 들어오면 진입이 가능하고 그 내에서는
동일한 어떤 경쟁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전략 집단을 사용하면 한 산업 내의 전략 집단 내에도 결국에는 진입 장벽, 이건 나중에 포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포터는 어떤 이동 장벽, 즉 모빌리티 베리어라는 이동 장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트는 이런 점에서 산업 내에도, 즉 동일한 산업으로 보이는 내에도 하나의 전략 집단 간에 서로 다른 행태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전략 집단에서 다른 전략 집단으로 넘어갈 때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증적인 어떤 실증적인 어떤 분석을 통했고, 그걸 하나의 자기의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을 했고 가설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SCP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제 헌트에 우리가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컨덕트,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전략 그룹, 스트래티직 그룹이라는 전략 그룹이라는 변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가 실제로 산업을 규정하지만 그 내에 또 한 번의 어떤, 즉 스트럭처가 전략 그룹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 그룹 자체가 또 하나 매개 변수 비슷한 작용을 해가지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가 결국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로 이 전략 그룹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서 매개 변수로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헌트의 어떤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포터는 이동 장벽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포터 이동 장벽의 개념은 즉 모빌리티 베리어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헌트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한번 이런 개념을 이제 포터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 장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 여기에는 즉 진입 장벽, 진입을 방해하는 엔트리 베리어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을 들어올 때 이 진입을 막는 이런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산업 내에서 일단 내부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볼 때 또 하나의 장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이동 장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략 집단 A가 있고 전략 집단 B가 있을 때 처음에 산업에 들어올 때도 장벽이 존재하지만 또 들어와 가지고 전략 집단 B에서 A로 이동을 하겠다 또는 B에서 A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또 한번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또 하나 이동 장벽이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에 들어가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제 어떤 산업에, 특히 이제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그래도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략 집단 A 내에 또 이제 기업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산업은 산업, 전략 집단, 그리고 기업, 이런 어떤 세 개의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게 이동장벽이라는 포터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장벽 개념은 전략 집단, 동일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전략 집단 B와 전략 집단 A라는 이런 어떤 동질적인 그룹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각 어떤 전략 집단 간에 이동할 때 실제로 장벽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포터가 정리했던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그런 어떤 지적인 이런 어떤 추구, 즉 지적인 논리적인 이런 프로세스가 이 전략론, 특히 경영내에서 전략론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실증 분석을 하고, 이런 어떤 연구를 보는,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즐거운 어떤 행위입니다. 이 자체는 정말 게임하듯이 저에게 있어서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하나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헌트하고 포터의 새로운 어떤 공헌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 간의 차별성, 즉 산업 내는 동질한데 산업 간은 다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조직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다르다. 그 전에 아마 조금 더 갔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은 다 똑같다. 뭐라고 누군가가 옛날에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산업조직론에 들어와서는 산업끼리는 다르다. 근데 산업 내는 똑같다. 이런 어떤 동질성에 대한 이 차별성과 동질성,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 그룹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산업 내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그룹이라는 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 내에도 전략 그룹 간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내부 자원 할 때 특히 이제 핵심 역량 이런 어떤 토론에서는 중요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전략 그룹 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 기업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략에서 분석 단위라든지 우리가 차별성과 동질성을 이해하는 수준 자체가 관심이 처음에는 산업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개별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즉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즉 경영학자의 관심이라든지 기업들의 관심이라는 게 초기에는 산업에 대한 관심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개별 기업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개별 기업 내부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어떤 이동을 했던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즉 위에서 아래로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어떤 재미있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략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략 집단도 그래서 뭐냐면 스트래티직 그룹 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해당 산업 내의 집단을 어떤 분류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해당 산업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각 전략 집단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분류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과 횡축의 변수를 설정하고 즉 분석하는 변수를 설정하는 거죠. 이에 따라 기업을 분류해서 그래서 산업 내 집단별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전략 집단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몇 가지 그 산업을 예시해서 예로 들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는 어떤 신발에 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축을 우리가 그 축을 경제성과 고급성 이렇게 나눠졌죠. 즉 싼가 비싼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무난한 디자인, 즉 일반적으로 잘 누구라도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이냐 아니면 좀 패셔너블한 그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인가 이제 두 가지의 축으로 있어서 종축과 횡축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런 거죠. 경제성을 추구하면서도 패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이키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난한 디자인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스펙스하고 르카프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디자인은 무난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아디다스 고급성을 가지고 있지만 패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즉 니치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리복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룹들을 네 가지로 카테고리에 쪼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1, 2, 3, 4 이렇게 이 표에서는 네 가지로 쪼개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단 3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하지만 패션성에 좀 초점을 둔 이런 그룹 즉 나이키 같은 그룹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의 신발 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가 모두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은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이는 게 이렇게 네 가지의 산업으로 산업이 아니죠. 네 가지의 전략 집단으로 구별이 되는군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게임 산업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죠. 게임 산업을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어떤 걸 시도를 해봤었냐면 하나는 비용, 즉 개발 비용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작은가 개발 비용이 높은가 이걸 가지고 하나의 축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축을. 그래서 라이트 유저냐 하드코어 유저냐. 하드코어 유저는 괴단히 좀 게임이 예를 들어 FPS라든지 예를 들어서 MMORPG 같은 이런 어떤 그 특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집중력과 그런 사용 시간도 길고 이런 특징이 이제 MMORPG 그래서 다수가 모여서 함께하는 게임, 전투하고 공성전하고 이런 게임이죠. 이걸 두 축으로
이걸 어떤 횡축, 종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어떤 전략적 그룹이 있냐면, NC소프트 같은 기업은 하드코어 유저들, 즉 MMORPG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드코어 유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이, 하지만 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MMORPG, 즉 온라인 게임 하나 개발할 때 뭐 500억, 300억 이런 것들은 다 NC소프트의 그런 대작들, 뭐 리니지 2, 아이온,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형태의 게임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캐주얼 유저, 즉 가볍다는 거죠. 하드코어 유저보다는 조금 더 이동해 오는 그런 캐주얼 유저고,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도 상대적으로 MMORPG보다는 좀 덜 듭니다. 하지만 라이트 코스트가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코스트, 중간 정도의 사용자 성격, 그래서 유저 플레이하는 유저의 성격을 볼 때 결국에는 넥슨이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유저들, 한 게임은 주로 이제 어떤 게임을 하냐면 보드게임, 웹보드게임을 주로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스트 포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게임들, 보드게임을 주로 서비스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스트 모르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대단히 할머니나 이런 어떤 연로하신 분들도 칠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에게도 칠 수 있고, 이런 어떤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애들은 아는 거죠. 이거 제가 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이 청소년들이 한 게임을 한다, 고스트 포커 한다 이러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코어 라이트에서 한 게임 같은 것들 사용했던 게임은 굉장히 이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개발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한 게임 개발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예를 들어서 KPI죠. 그들이 이제 업무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게임을 몇 개 개발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는 한 달에 몇 개 개발했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다양한 게임을 빨리 개발하는 그런 스피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개발자는 개발 코스트가 대단히 몇 명 안 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 게임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웹보드 게임, 넥슨 같은 캐주얼 게임 전략 집단, NC소프트 같은 이런 하드코어한 전략 집단, 게임을 서비스하는 하드코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전략, 이 세 개로 우리가 게임의 내에 어떤 산업 내의 전략 집단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터는 이걸 이제 이동 장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게임 산업 내에도 이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게임은 웹보드 게임을 떠나서 캐주얼 게임도 해보려고 그랬고, NC소프트 같은 MMORPG 게임도 개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게임이 자체 게임을 개발했고, 아마 아크로드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임들이 MMORPG 게임인데, 한 게임은 그런 어떤 웹보드 게임을 넘어가지고 캐주얼 게임, 예를 들면 건스타 같은 캐주얼 게임도 해봤고, 아크로드 같은 MMORPG도 해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슬프게도. 슬프다면 제가 지금 실례지고 슬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객관적인 용어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슨도 MMORPG를 하려고 이 옆에 NC소프트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대단히 무지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람의 나라가 이제 시작입니다만, 그것도 MMORPG죠. 그 이후에도 MMORPG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넥슨도. 반대로 NC소프트도 캐주얼 게임도 하려고 그랬고, 웹보드 게임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역시 잘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동 장벽이라는 게 게임 산업이라는 동질적으로 보이는 이 산업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즉, 웹보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노하우하고 MMORPG를 개발하고 하는 서비스라는 노하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은 게임 회사라고 보이는 이 내에서도 이 세 개의 전략 집단 간의 이동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에 진입하는 그런 진입 장벽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이런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회사는 자신들이 지금은 상대의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넥슨은 MMORPG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내면을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세계의 회사는 상대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의 속담, 영어의 속담에 옆집 잔디가 더 훨씬 푸르다, 파랗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옆집 미국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무떡이 커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회사들도 상대방의 커 보이는 떡을 위해서 진격을 해서 정말 총력전을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됐던, 그래서 역시 이 전략 집단이라는 이 이동 장벽을 뚫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 집단 분석에 의한 우리가 근거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가지 정도 좀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신규 전략 집단을 형성하는 하나의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랜드라는 회사는 지금 뭐 대기업입니다만 초기에 이랜드는 이대 앞에서 옷가게 하나에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대 앞에서 이랜드의 지금 회장입니다만 그분이 옷을 어떤 사람들이 뭐 이대는 이대생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런 어떤 옷이라든지 뭐 이 액세서리 이런 걸 사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매 패턴을 관찰하면서 어떤 데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결국에는 시작을 했던 게 중저가의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즉 이대라는 옷가게 하나에서 출발해서 아주 기업 집단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의류 시장을 창출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의류 시장은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데서 팔던 즉 브랜드가 없는 저가, 한편으로는 고가, 굉장히 이제 비싼 그런 어떤 라코스테라든지 뭐 이런 아디다스나 이런 저고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시장으로 양분된 시장에서 중가 또는 중저가 이런 형태의 시장을 새로운 어떤 전략 집단을 창출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신규 전략 집단을 형성하는 하나의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전략 집단이 아닌 다른 전략 집단으로 진입하는 어떤 전략입니다. 이건 현대차가 에쿠스를 개발했던, 그래서 현대차가 에쿠스나 제네시스를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중가, 중저가, 중저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현대차가 조금 불편할 거고요. 그래서 중가 정도,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중가, 중고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시장은 BMW, 벤츠 또는 일본의 렉서스, 토요타가 하는 렉서스 이런 글로벌 어떤 대기업들이 즉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현대차가 에쿠스하고 제네시스를 통해 특히 에쿠스를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즉 고급차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현대차하고 별개의 브랜드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자신이 속한 전략 집단이 아닌 다른 전략 집단, 즉 상위의 어떤 전략 집단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또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전략 집단의 이동 장벽을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라든지 판매 능력에 대한 강화, 제품 개발 능력을 강화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략 집단을 진입 장벽, 이동 장벽이죠. 이동 장벽을 훨씬 높이는 또는 강화하는, 못 뚫게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오뚜기 식품의 어떤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뚜기 식품의 어떤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오뚜기 식품은 일반 판촉 사원들, 일반 슈퍼라든지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보이는 판촉 사원들조차도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경제 환경에서 정말 예외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경영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매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현장의 매장의 사람들은 그 관리자들은 매장 담당자들은 점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매장에 와서 예를 들면 오뚜기가 진라면인가요? 그 진라면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기 좋은 곳에 배치해 주세요.
또는 우리의 제품을 조금 더 힘을 써서 판매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오뚜기 식품의 영업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장 판촉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식품회사는 현장의 판촉사원들은 전부 계약사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식품의 현장 판촉사원들은 나의 회사라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의 기업들도 관찰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된 로열티는 정규직, 비정규직, 즉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이렇게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떨어지는 게 아르바이트 사원들이죠. 시간만 그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가면 되는데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뚜기 식품의 그런 어떤 조직 유통 채널의 판매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게 그 자기의 전략 집단 내로 또 진입하기 어렵게 아예 압도적인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런 전략이 바로 이런 어떤 정규직을 활용한 즉 정예부대를 편성하겠다는 어떤 전략이죠.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많은 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